네, 오늘 파이오링크 3분기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별도로 종속회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결 재무제표가 없고요. 개별 재무제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실적 보시면 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04억 원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7% 지금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6억 원, 62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YOY 한 7% 정도 증가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자연스럽게 70억에서 80억 원으로 늘었죠. YOY 15% 증가한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로 확인이 되고요. 지난 분기 대비 조금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타 이익이 크게 늘었죠. 13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기업의 이제 기타 이익을 이제 주석으로는 특별히 따로 공시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봐야 하는데요. 보통은 금융 손익, 금융 비용, 기타 이익, 기타 비용 해가지고 이렇게 주석에 따로 공시를 하는데 별도로 지금 분기 보고서에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13억 정도의 기타 이익은 네, 현금 흐름표의 그 조정 내역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지분법 투자 주식의 처분 이익이 이제 차감된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기타 이익은 지분법 적용 투자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10억 정도는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지금 종속 관계 기업으로부터의 기타 비용 지분법 이익이죠. 지금 이번 분기부터는 인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처분한 부분이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처분 이익이 1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지만 실제 현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금 흐름표에서 다시 차감을 해준 거고요. 네, 기업의 이제 자산 구조 한번 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자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현금이 반인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다 미비하고 유형 자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기업의 이제 장치 산업이 아니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재고 자산이 좀 많이 증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이 늘어난 부분, 재고 자산이 늘어난 부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네, 기업은 실적이 좋아졌고, 영업이익도 좋아졌고요. 이익도 늘어났으니까, 실질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도, YY 대비로 크게 증가했죠. 지금 44억 원. 당연히 현금이 늘어났을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익 잉여금도 318억 원에서 38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현금이 쌓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재고자산에 대한 세부 내역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52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재고자산이 늘었죠. 지금 이렇게 숫자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번 제가 엑셀로 네, 이렇게 엑셀로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제공품입니다. 결국 이 제공품이라는 건 현재 제조 과정에 있는 재고자산이라는 의미니까요. 어느 정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라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재료도 67%가량 늘었죠.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확대를 엿볼 수 있는 재고자산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특이한 건 기업의 이제 평가 충당금이 제법 높게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요거는 기업의 이제 제품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데이터를 쭉 살펴봐도 기업의 이제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40에서 50% 정도씩 잡혔던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수준이 전전년 대비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제공품에 대한 급격한 증가, 즉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재고자산의 증가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 확대
여력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기타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뭐 자산의 그런 구성은 없습니다. 유형 자산이 높지 않다는 부분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캐파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27, 30, 32% 정도의 뭐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기업은 지금 뭐 장치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라든지 지출에 대한 뭐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충분한 캐파의 여력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부채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금융 비용이 없죠. 운전 자본에 뭐 관련된 비영업 부채 위주죠. 매입 채무, 뭐 단기 매입 채무 등등입니다. 기업은 특별히 뭐 무차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일부 뭐 리스 부채만 조금 있고요. 아주 매우 부채가 없는 그런 재무 상태를 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본입니다. 기업의 전체 자본은 지금 670억 원이고요. 그 중에 보시면 자본 이익잉여금이 382억 원이고요. 대부분을 차지하였죠. 다음은 자본잉여금, 뭐 자본금 순인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기업의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 뭐 지금 이익잉여금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본잉여금이 생각보다 높은 비중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자본금에 대한 그 비율이 34억 원이죠. 일단은 뭐 지난 결산 대비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주식을 팔아 자본을 조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전체 자본 총계 대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5%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본잉여금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뭐 일단은 또 돈을 잘 벌어서 이익잉여금이 쌓였긴 했는데 왜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제 자본잉여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분기보고서에는 따로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 사업보고서를 뭐 확인해 봤고요. 뭐 총액이 변함이 없으니까 뭐 요거랑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262억 원의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의 다시 분기보고서인데요. 주식을 팔아서 자금 조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기업의 뭐 CB, BW 뭐 이렇게 전혀 없고요. 뭐 가서 종류도 뭐 RCPS, CPS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자닌 증권이 아예 없고 앞으로 추후 주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늘어났나 제가 지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사업보고서죠. 파이어링크를 보시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62억 원, 지금과 동일한 수준이죠. 이렇게 늘어나게 된 부분은 뭐 전기 초에 있던 119억 원은 아마 상장하면서 갖게 됐던 그런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때 약 100억 원가량, 120억 원가량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보시게 되는 것처럼 NH 엔터테인먼트가 신주를 취득하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발생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거 110억 원, 120억 원대였다가 이렇게 16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NHN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금 파이오링크의 주식을 신주 취득하면서 이렇게 지금 늘어났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NHN이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파이오링크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NH가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본이익금이 또한 주식을 팔아서 조달할 만한 재무 상태도 아니었기에 조금 의아해서 찾아봤던 부분이고 아까 확인했듯이 NHN이 투자했던 그런 내역으로 생긴 자본잉여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좋은 의미죠. 그렇게 많이 투자했음에도 지금 최대 주주는 NHN이 아니고 이글루 코퍼레이션입니다. 약 30%, 28%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최대 주주고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이유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역시 21년 10월 달에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그 변경 공시가 있었네요. 주식을 팔았군요. NHN이 이글루시큐리한테 이렇게 팔아서 17,624원 한 주당 지금 보면 350억 원에 이렇게 팔아서 결국에는 이글루시큐리티가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NHN이 아니고 이글루시큐리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봤듯이 NHN이 투자를 해서 뭐 좋은 성과를 올렸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글루시큐리티도 지금 현재 뭐 최대 주주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또 사업 시너지가 기대되는 뭐 그런 주식 양수도 체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지금 지금 영위한 주요 제품은 네트워크 장비와 뭐 상품은 뭐 이렇게 미비하고요. 용역이죠. 보안 서비스, 컨설팅 관련된 부분이 30%, 장비를 파는 게 60%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팔고, 이 장비를 판 걸로 인한 뭐 컨설팅, 뭐 보안 서비스, 뭐 이런 솔루션 제안 등으로 뭐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죠. 뭐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체 한 7%, 7대3 비율로 뭐 이렇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기업의 이제 주요 장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총 3가지가 있는데, ADC, 보안 스위치, 웹 방화벽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DC 이제 핵심 내용은 보시게 되면 일단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그 기능을 이제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안 스위치도 뭐 마찬가지로 뭐 클라우드 스위치, 뭐 서버 관련된 뭐 그런 보안 관련된 장비겠죠. 웹 방화벽 뭐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장비고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서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만한 그런 장비라고 확인이 되고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 매출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 유지보수 매출도 높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라고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파이어링크는 배당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100원, 150원, 250원 뭐 일단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또 역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하고요. 뭐 수익률 자체는 1%대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결정될 것 같고, 뭐 결산 기준으로 이렇게 또 공시가 나오면 뭐 이렇게 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 이글루 코퍼레이션 최대 주주의 지분이 한 7% 정도 들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분율 20%, 관계기업으로 분류됐던 이 시큐레이터에 대한 지분이 지금 전액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뭐 손실이 났겠죠. 처분 손실이 났을 겁니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이제 이 지분법 투자 지분 자체가 이제 제로로 바뀐 부분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 기타 이익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서버가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터넷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력으로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네트워크 장비죠. 뭐 ABC라든지 보안 스위치 등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만회해서 잘 극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 3분기 한번 살펴봤고요.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뭐 그런 급격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잘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파이어링크 3분기 보고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